수강생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12주차 색채 조절 2교시죠. 색채 조절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의 학습 목표는 색채 조절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색채 조절이 되겠죠. 색채 조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색채 조절, 컬러 컨디셔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컬러 다이나믹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색채 조절의 정의, 목적에 적합하게 계획적으로 계획적 색을 조절하여서 과학적,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색채 조절이 되겠습니다. 색채가 가진 여러 가지 성질이 있죠. 심리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생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생활과 근무 분위기, 환경을 쾌적하고 능률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로 색채 조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효과를 위한 감각적 사용과는 다르다, 상이하다, 서로 다르다 라는 것. 심리적인 효과를 위한 감각적 사용보다는 말씀대로 기능적으로 목적에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색채 조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인의 취향보다 객관적, 합리적으로 색채를 선택해야 된다. 기능 중심으로 색채를 선택하고 활용해야 된다. 과학적인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색채 조절의 3요소는 면시성, 그리고 작업에 대한 의욕, 안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시성이라고 하는 건 시인성, 눈에 잘 띄는 시인성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떠한 색상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 정확하게 생활이 가능하고 색채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확보해야 된다. 색채 조절을 통해서 라는 것이 이제 명시성의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색채 조절에서의 명시성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업의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색채 조절을 통해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색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컬러 컨디셔닝이 다른 말로 컬러 다이나믹으로도 사용된다고 했는데 컬러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색채의 역학입니다. 색채를 어떤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컬러 다이나믹, 컬러 컨디셔닝 유사한 입니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색채 조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전에 초기의 병원, 그러니까 색채 조절을 하기 이전의 병원은 의사 선생님 옷도 흰색, 벽도 흰색, 수술실에 있는 벽도 흰색, 수술 도구, 의자도 흰색, 뭐 수술 도구는 물론 금속이면 금속 그 재질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거의 모든 것들이 흰색으로 적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수술하면 어떤가요? 수술하게 되면 집중해서 상처 부위를 째고 뭐 자르고 또 이어 붙이고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계속 집중해서 수술하다 보면은 집중해서 피를 보게 되고 집중해서 피를 보게 되다 보면은 그렇죠. 잔상이 생깁니다. 붉은색의 잔상이 생기죠. 붉은색의 잔상. 주변 흰색에 어른어른거리는 색이 무슨 색이겠습니까? 그렇죠. 붉은색의 보색이라고 할 수 있는 청록색이 주변에 어른어른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피의 잔상으로 인해서 청록색의 잔상이 어른어른거려서 혼란스러워지죠.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수술 집도 시간 중에.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주변의 컬러를 피의 잔상인 청록색으로 적용을 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색채 조절의 등장 배경이 되겠고요. 또 뭐 이렇게 수술실뿐만 아니라 환경색, 어떠한 환경에 적용되는 컬러를 과학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생각이 미국에서 1920년대부터 비롯이 되었고요. 그리고 20여 년 후인 1940년대에는 아주 크게 성황을 이루었다고 해요. 또 이렇게 성황을 이루게 된 데는 발버비렌이라든가 체스킹 같은 선구자의 주도가 있었고요. 또 이 사람들만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 색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야죠. 그래서 이 도료를 개발하는 두평사가 이러한 색채 조절을 추진을 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건물 그리고 사람이 거하는 공간, 환경에 색채 조절을 도입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색채 조절을 왜 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합시다. 어떤 환경에 맞게 색채를 적용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과 마음이 안정되겠죠. 몸과 마음이 안정되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몸과 마음이 안정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피로가 감소합니다. 피로가 감소하면 그렇죠. 집중력이 좋아지겠죠. 집중력이 향상되니까 작업의 능률이 더 오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신의 안정을 통해 기분을 호전하고 기분이 호전되니까 피로가 감소됨으로써 집중력이 향상되고 집중력이 향상되니까 작업 능률이 향상되더라. 이렇게 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 색채 조절의 1차적인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요. 이 외에도 안전을 유지함으로써 사고라든가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색채 조절이 필요하고 또 정리정돈, 청결을 유지하는 데도 역시 색채 조절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건물, 어떤 환경의 경제적인 유지, 보호, 그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색채 조절이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색채 조절이 그냥 되겠습니까? 색채 조절에도 뭔가 사람들이 지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색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색채 조절에 활용되는 효과들이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배운 색채가 가진 심리효과 똑같습니다. 대소, 크고 작음, 부피감과 연관이 있죠. 어떤 대소, 부피, 팽창감 이런 것들이 이제 색채 조절에 활용이 되고 또 한난색, 온도감을 고려해야 됩니다. 더운 작업장 그리고 더운 남향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한색을 사용해주고 좀 추운 작업장이나 아니면 북쪽에 있어서 좀 서늘하게 느낄 수 있는 데는 그렇죠. 난색을 사용해서 좀 온화한 느낌이 들게 따뜻한 느낌이 들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유색 고려해야 되겠죠. 무거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도록 밝은 컬러를 적용을 하고 공간이라든가 어떤 커다란 물체의 안정감을 느끼게 하려면 위에는 가볍게 보이는 색, 밑에는 무겁게 보이는 그렇죠. 명도가 떨어지는 컬러를 적용하면 안정감이 느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의료 효과 고려를 해야 됩니다. 환경색, 장시간 사용하는 물건이나 아니면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는 그런 공간에는 반사가 심하지 않고 눈의 피로가 덜한 그러한 컬러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환경색이 되겠고요. 또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컬러들이 있습니다. 안전색채가 되겠죠. 색채 조절을 하려면은 일반적인 기준이 필요한데요. 일단 일반적인 기준에 앞서서 색채 조절을 계획하는 방법, 그것도 역시 이제 어떤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색채 조절은 공간이나 해당되는 건축에 적합한 기능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색채 조절 계획이. 그리고 그러한 공간이나 건물이 가진 기능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어떤 시각적인 욕구, 시각적인 사항들을 파악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색채 조절의 계획에 있어서는 먼저 기능을 생각하고 그러한 기능에 적합한 시각적인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겠고요. 색채 조절의 일반적인 기준,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천장의 명도를 9에서 9.5 굉장히 밝은 명도죠. 밝은 명도를 하고 벽면은 그보다 약간 명도가 떨어지도록 하고 바닥은 벽면보다도 더 명도가 떨어지게 해야지 안정감이 든다라는 것이죠. 채도 벽면 같은 경우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죠. 그리고 천장에 있는 빛에 의해서 반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채도의 컬러를 적용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너무 반사가 심해서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좀 채도가 떨어지는 흰색이나 아니면은 미색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옅은 회색 같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벽면은 채도가 떨어지게 적용을 한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물 같으면은 배경색에 의해서 그 컬러의 감각이 틀려지겠죠. 그리고 실내도 역시 반사광에 의해서 그런 컬러 감각이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색이나 빨간색, 녹색 등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능과 환경에 의해서 또 색을 선택해야 되겠는데요. 동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머물러서 작업을 하거나 학습을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공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현관이라든가 로비, 홀 같은 곳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비교적 강한 색, 난색기가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정적인 공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랜 시간 머무는 그러한 사무실, 교실, 병실 같은 것들은
좀 자극이 약한 색, 눈에 피로감이 들지 않는 그런 컬러들이 되겠죠. 중성색이나 시원한 느낌이 드는 한색계 혹은 무난한 회색계가 좋다. 그렇게 이 공간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색의 성정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색채 조절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주의해야 될 사항을 살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이 공간, 이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느냐, 이 환경 속에 놓이게 되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 대상, 사용자의 특성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공간이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이냐, 라는 공간의 기능을 고려를 해야겠고요. 또 이 공간과 다른 공간의 상호 관계, 그리고 다른 공간과의 조화,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연색, 고려해야 되겠고요. 이 공간에 쓰인 어떤 재료는 어떤 것인지, 질감이 어떤지, 이런 재료, 질감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조색은 어떤지, 보조색은 어떤지 살펴봐야 되겠고, 이러한 어떤 환경, 공간에 쓰이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주조색이라든가 보조색을 좀 제한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보조색, 너무 많은 강조색이 활용되면 어떨까요? 예, 혼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조색과 보조색을 적절하게 제한을 좀 두고 절제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색채 조절의 주의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명의 밝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조명이 되느냐, 또 역시 색채 조절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자, 색채 조절의 활용에 대해서 이제 또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병원입니다. 색채 조절의 시초가 되었던, 등장 배경이 되었던 병원, 수술실은 청록색으로 조절해서 눈의 피로를 감소시키고, 또 빨강, 보색 잔상, 청록색이죠. 이런 잔상 현상을 감소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황달 기운이 있는 그런 환자의 방에 백열등을 설치하면 될까요? 노란색 조명에 노란색을 보면 노란색이 하얗게 느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황달 기운이 있는 환자 방에 백열등을 설치하면 그 환자의 황달기가 잘 안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황달 기운이 있는 환자의 방에는 백열등을 사용하면 안 되겠고, 휴식을 요하는 환자 어떨까요?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조명을 좀 낮추고 쾌적한 느낌이 들도록 시원한 색상을 적용해야 되겠죠. 반대로 회복기에 있는 환자는 어떨까요? 시원한 색상과 더불어서 조명은 환하게 해야 되겠죠. 활기차게, 환하게. 회복기에 있는 환자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대기실이나 복도는 700럭스 정도의 조도가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벽면에는 크림색을 활용을 한다. 그리고 장기간 휴식을 요하는 환자, 늘 병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만성 환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환자들이 있는 방은 녹색이나 청색으로 해서 가능하면은 쾌적하고 시간감이 좀 덜 느껴지게, 시간이 좀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색채 조절이 필요하겠죠. 공장은 어떨까요? 공장은 사람들이 대부분 반복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들뜨게 하거나 눈에 피로를 주는 강렬한 대비색, 가능하면 피해야 되겠죠. 위험한 부분은 주의를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눈에 잘 띄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황색, 노란색 같은 것을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좁은 면적은 시원하고 넓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밝은 색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실내 온도가 높은 작업장, 뜨거운 파이프들이 오가는 이러한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한색 계통을 사용을 해서 시각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들게 해서 어떤 체감되는 온도를 떨어뜨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명도가 떨어지는 어두운 색으로 하면 더 무겁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무거운 물건들은 밝은 색으로 도장을 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그 무게감을 좀 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석유나 가스의 저장 탱크 같은 것들은 눈에 잘 띄게 해야 되겠죠. 위험한 것이니까. 그래서 반사율이 높은 흰색이나 은색을 적용한다. 자,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상업 공간도 있을 수 있고 주거 공간도 있을 수 있는데, 실내 공간은 어떻게 색채 조절을 해야 될까요? 먼저 음식점. 식욕을 자극시키는 색깔. 주황색이 가장 식욕을 자극시키는 컬러다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난색 계열이 식욕을 자극시키는 그런 컬러죠. 가능하면 음식점의 경우에는 난색 계열을 잘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식욕을 자극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실내의 특성에 따라서 조명을 통해서 그 실내 환경 분위기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조명의 특성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색채가 가진 심리적 효과를 이용해서 실내의 이용 가치를 높여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갤러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가능하면은 무채색으로 처리해서 흰색이나 아니면 밝은 회색 같은 눈에 띄지 않고 가라앉는 그런 컬러들을 활용함으로써 작품들이 가진 그런 컬러들, 작품의 특성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내 공간을 조절해야 되겠죠. 집의 실내 거주 공간 밝기는 약간 어둡게 조절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네, 잔잔하고 침착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약간 어두울 필요가 있죠. 저희 집도 그렇고 많은 집에서 형광등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사실 사무실처럼 집안에서도 형광등을 쓰는 그러한 나라가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집안에도 형광등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러한 나라라고 해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사무실에 있던 영화 장면하고 등장인물이 집안에 들어갔을 때의 조명, 환경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은 사무실처럼 밝고 형광등이 켜져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외화를 통해서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장시간 보여지는 대상물, 보고 싶거나 보고 싶지 않거나 장시간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장시간 노출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명도이고 고체도면 어떨까요? 눈의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인지될 수 있는 그런 컬러를 적용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고명도, 고채도는 피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색채 조절, 색채 조절의 정의와 삼속성, 그리고 색채 조절이 가진 배경, 목적, 심리 효과, 일반적인 기준, 주의사항, 그리고 색채 조절에 활용된 예, 활용이 돼야 되는 장소, 병원, 공장, 실내 공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색채 조절의 한 예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안전색, 그리고 색채가 가진 심리적 효과를 이용한 색채 치료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